이번 문제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미지수의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직접 조립제법을 해서 우리가 각각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개수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1, a, 마이너스 1, 4가 되겠죠. 이것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니까 1차 시기인 x 플러스 2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인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갑니다. 1 그대로 내려와서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니까 a 마이너스 2 다시 또 곱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겠죠. 더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4a 마이너스 6이 돼서 더하니까 4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있는 거, 일단 이게 지금 2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 여기 나와 있는 a-2 값, 이 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값이 1이다. 4a 마이너스 2가 2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따라서 a 값을 계산해 보면 a 값은 1이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 되고요. 4 빼기 2니까 2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1이다. 그래서 1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b자리를 보겠습니다. b자리 여기죠. b 여기 있는데 이게 b자리입니다. b니까 b4다라는 거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다음 c를 보겠습니다. c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되는데 여기 자리가 c입니다. 여기가 c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3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c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d만 확인하겠습니다. d 확인하면 d 자리는 여기죠. 즉 여기 있는 이 값이 d가 되는 건데 a 값 1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돼서 그게 2가 되죠. 그 값이 d가 되는 거니까 역시 d 값이 문제에서 2다라고 한 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 c가 3이다 라고 하는 게 틀렸다는 거죠. c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16의 12제곱을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고 17의 13제곱을 1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할 때 R1의 값과 R2의 값의 합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나누기를 해서 나머지를 구하기에는 숫자가 아주 복잡하고 크죠. 따라서 우리가 배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여 복잡하고 큰 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간단하게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의 12제곱을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다 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일반식 형태로 목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하면 x의 12제곱은 지금 이 수보다 하나 작은 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x-1로 나누었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몫을 모르니까 몫을 q1 x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그때 나머지 우리가 모르니까 라지 R1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식에다가 양변에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1의 값은 라지 R1의 값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거는 x-1로 인해서 0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지 R1의 값이 1이니까 x의 12제곱은 x-1의 q1의 x에 라지 R1 값 1이니까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x 값에 우리가 16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의
12제곱은 15에 Q에 1에 16이 되고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보면 16의 12제곱을 15로 나누었을 때 몫이 Q1에 16이 되겠고 그때 나머지 스몰 r1의 값이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스몰 r1의 값은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것도 우리가 일반식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의 13제곱을 1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2다 라고 얘기한 것을 일반식 형태로 동일하게 표현을 해보면 x의 13제곱은 이번에는 17보다 하나 더 큰 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몫을 모르니까 q2x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머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라지 R2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식에다가 양변의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좌변의 값은 마이너스 1의 13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1로 인해서 이 항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R2만 라지 R2만 남겠죠. 따라서 x의 13제곱은 x 플러스 1의 q2x의 라지 R2 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x에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17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의 13제곱은 18의 q2 17이 되겠죠. 17 마이너스 1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고 동시에 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이 계산은 다 수의 계산이었잖아요. 따라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가 나누는 수인 18보다는 작되 이 수가 양수가 되게끔, 다시 말해 0 이상이 되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주면 Q2에 17에 마이너스 1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8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플러스 17을 해야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17의 13제곱을 18로 나눴을 때 나머지 스몰 R2 값은 자, 식을 보면 18로 나눴을 때 그 몫은 Q2 17 마이너스 1이 하나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머지 값은 여기 있는 17 값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R2 값은 나머지 스몰 R2 값이죠. 나머지 스몰 R2 값은 17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최종 답은 R1 플러스 R2 값이 되잖아요. 스몰 R1 플러스 스몰 R2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18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x값이 2 플러스 루트 3이고 y값이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y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문제에서 주었던 x값하고 y값을 바로 대입해서 구해도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구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y 제곱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어떻게 되죠? 이것은 x 플러스 y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값은 xy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앞으로 끄집어 내겠습니다. 마이너스 xy를 끄집어 내면
남는 거 x 플러스 y만 남겠죠. 그럼 각각의 항에 x 플러스 y가 공통항으로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또 묶어주겠습니다. 묶어주면 x 플러스 y에 남는 것만 쭉 써보면 x의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xy니까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우리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x 플러스 y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x 플러스 y 값과 x 마이너스 y 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해 보면 x 플러스 y 값은 얼마가 되죠?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4다 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고, x 마이너스 y 값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빼는 거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되니까 2 루트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2 루트 3의 제곱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산수 계산하면 우리가 값 4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x의 4제곱 플러스 64y 4제곱이 이와 같은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된 식의 형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axy 이거에 x의 제곱 플러스 by 제곱에 마이너스 axy가 되겠죠. 식의 형태를 보니까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형태가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차공식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래 식이 다음과 같았을 겁니다. 원래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xy의 제곱의 형태였을 겁니다. 따라서 식 형태가 어떠한 식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맞춰 변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수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64y 4제곱을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우리가 변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변형을 해보면 x의 4제곱 거기에 플러스 64y 4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와 같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하는 이 가운데 값이 필요한데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16x제곱 y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없던 값을 그대로 마음대로 넣은 거니까 다시 빼줘야 합니다. 16x제곱 y제곱을 빼주면 등호가 성립하죠. 자, 이와 같이 된다면 앞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 플러스 8y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값은 16은 4의 제곱이니까 4xy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맞춰 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합차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죠.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8y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8y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개수를 살펴보면 a 값은 4가 되고 b 값은 8이 된다는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종 a 플러스 b의 값은 12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이와 같은 식이 있을 때 인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인수가 아닌 것을 찾아야 하는데 식을 자세히 보니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을 많이 했었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복되는 부분보다 좀 더 확장해서 이거 하나를 통으로 잡아서 우리가 치환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 치환해서 푸는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통으로 잡아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이거 하나를 통으로 잡을게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5를
뭐 A라 하겠습니다. A라 하자. 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준식은 A에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17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식에서 마이너스 2를 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에 마이너스 1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개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곱해서 마이너스 15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값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3하고 마이너스 5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원래 있던 A 자리에 원래 있던 식을 다시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어 넣어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5인데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1 나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하고 4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4가 되고, 이것은 곱해서 마이너스 20 더해서 1 나오는 거 마이너스 4하고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5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닌 거 찾아주면 되니까, 찾아보니까 답은 3번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다항식 x의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x 플러스 1의 제곱 fx로 인수분해가 될 때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이런 꼴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a 값과 b 값을 구해 fx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fx를 구하는 값에 3을 대입해서 값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옆에 메모지 하나 붙여놓고 메모지에다가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가 되겠고요.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면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가 x 플러스 1의 제곱 fx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는 거, 즉 이 말은 x 플러스 1의 x 플러스 1의 fx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이 값은 정리가 되겠네요. 0으로. 그쵸?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양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1이겠죠? 1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이 0이다라는 식 하나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이러한 식 하나를 얻었고요.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x 플러스 1이 이 다항식의 인수가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했을 때에도 이 식을 0 만들어주는 x값인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3차항이 없으니까 0, a, 0, b가 되고, x 플러스 1 하나 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로 해보겠습니다. 1 내려오니까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a 플러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니까 a 플러스 1, 더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값이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을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했습니다. 자, 한번 했더니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죠.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는 x 플러스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 형태를 보면 아까 이 식은 x 플러스 1이 2개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x 플러스 1이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식을 놓고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x 플러스 1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식이 뭐 ax라고 잡을게요. 그냥 ax 값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꼴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ax 값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를 0 만들어 버립시다. 그럼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0 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값은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의 값이 0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 했던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것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b값 구할 수 있겠죠. b값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b값은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값 b값을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제곱의 fx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3의 값이니까 여기 이 식 양변에다가 우리가 x자리에 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을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3의 4제곱이니까 81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1의 값은 3을 집어넣으면 4가 되는데 제곱이니까 16이 되고 곱하기 f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구하면 f3이다 라고 하는 것은 4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는 fx 값이 x의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9일 때 f71의 값에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f71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하는데 그 값을 구하려면 x에 7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입을 해서 구한다고 가정을 하면 뭐 할 수는 있는데 아주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있죠? 인수분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통해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f71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9입니다. 이때 이 식을 인수분해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f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중에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봤더니 f1의 값이 0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1을 집어 넣었을 때 0이 되는 1차식인 x-1이 이 식이 fx의 뭐다? fx의 인수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7, 마이너스 17, 9에 1일 때 됐으니까 1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내려오니까 1 곱하면 1 더하면 8 곱하면 8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9 더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fx 값은 x-1에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곱해서 마이너스 9 더해서 8 나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하고 9가 있습니다. 따라서 x-1에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1에 x 플러스 9가 되겠죠. x-1이 중복되니까 이것은 x-1의 제곱에 x 플러스 9다.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계산하면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f71을 구하는 거였죠. 71을 구하면 71 집어넣으니까 1 빼니까 70의 제곱이 되고 71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8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 수는 39만 2천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각자리 숫자의 합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각자리 숫자 합이니까 3 더하기 9 더하기 2가 되겠죠. 계산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4다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다항식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눴을 때의 몫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되니까 개수들을 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30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1 적어주면 되고 x의 29제곱 항부터는 다 개수들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0, 0 쭉 나가서 x항의 개수도 0이 되고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x-1로 나눴을 때를 지금 구하는 거니까 x-1이 0이 되는 x값인 1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을 가지고 해주면 1 내려오니까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1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1 올라오겠고요. 더하니까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0이다. 이런 식으로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몫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은 x의 29제곱 플러스 x의 28제곱 플러스 x의 27제곱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돼서 마지막 x 플러스 1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몫을 구하였습니다. 이번 문제는 rx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rx 값은 다항식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또는 상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rx 값을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목 qx 플러스 나머지 rx인데 우리가 얘기한 ax 플러스 b로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식의 양변에 x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x-1이 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0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에 1을 양변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된다면 이쪽 좌변의 값은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변도 이 값이 0이 되니까 나오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a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x-1의 제곱의 qx가 되겠고요. 플러스 ax b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이걸 다시 쓰면 x-1의 제곱의 qx 플러스 a를 묶어주면 a의 x-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를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때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것에도 x-1이라는 항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기 x-1이 있고 여기도 x-1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x-1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x의 29제곱 플러스 x의 28제곱 플러스 쭉쭉쭉 나와서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쪽은 x-1로 양변 나눈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을 양변 나누게 한 겁니다. x-1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x-1의 qx가 되겠고요. 여기는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x-1이 있으니까 양변에 이 식의 양변에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게 된다면 이쪽에 있는 좌변의 값은 총 1이 1 되겠죠. 그래서 총 30개니까 30이 되겠고 여기는 1을 대입함으로써 0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3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이 3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b의 값은 마이너스 a였으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래서 a 값 30, b 값 마이너스 30 나왔으니까 우리가 최종 구하고 싶은 rx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놨잖아요. ax 플러스 b라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rx 값은 30x 마이너스 30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는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4라고 합니다. 이때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0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r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rx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rx가 나오는 식을 잡아야 하는데 여기 공간이 조금 적어서 옆에다가 메모장을 하나 붙여놓고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x는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rx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몫을 qx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qx에 플러스 그때 나머지가 rx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rx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누는 식이 3차식이니까 나머지인 rx 값은 2차식 이하가 될 겁니다. 2차거나 1차거나 상수항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rx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표현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나눴고 그때 몫이 qx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이걸 첫 번째로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걸 두 번째로 잡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 보면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이 형태로 맞춰 볼게요.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라고 했으니까 나누면 그때 몫이 되는 부분은 x 마이너스 2의 qx가 되겠고요. 아까 여기서 나왔던 나머지는 2차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는 식이 2차식이잖아요. 따라서 나눗셈이 덜 된 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나눠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아마 나눗셈을 했다면 a를 맞춰서 계산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a가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되겠고요.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도 식으로 표현해 보면 fx는 이번에는 x-2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면 몫이 되는 부분은 x 플러스 1의 제곱의 qx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나머지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2가 있으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다 0 되겠죠. 따라서 f2의 값은 나머지인 4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0 되니까 나오는 건 이게 남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2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a 마이너스 2니까 6이 되겠죠. 6 플러스 1의 값이 4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산을 해보면은 a 값 구할 수 있겠죠. a 값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rx 값은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방금 우리가 a 값이 1이다 라고 구했으니까 1을 대입하면은 바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바로 1이다 라는 거 알았으니까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답이 r0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r0의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x자리에 0 대입한 거니까 0 대입하니까 얼마 나오죠? 우리가 이 값은 2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4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의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1의 제곱일 때 세 직사각형 ABC의 넓이는 각각 이와 같은 다항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사각형 C의 가로의 길이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간이 조금 적어서 옆에다가 역시 메모장 놓고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이고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하니까 fx로 놓겠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a를 fx로 놓고요. 그리고 gx라고 놓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a를 gx로 놓고요. hx라고 놓겠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18 x 플러스 4a를 이렇게 우리가 각각 fx, gx, hx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즉 a의 넓이를 살펴보면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fx를 살펴보면 세로의 길이인 x 플러스 1의 제곱에 곱하기 말 그대로 가로의 길이가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배운 인수정리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인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 f-1의 값이 우리가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에 마이너스 7에 플러스 a 값이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하면 a 값이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잡은 fx 값은 이제 a 값이 3이니까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이 되고, gx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hx 값은 x의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12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fx를 조립제법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5, 7, a값이 이제 3이니까 3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로 조립집합 하겠습니다. 1 내려오니까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니까 4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니까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니까 0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fx 값은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죠. 이때 이 값 곱해서 3 나오고 더해서 4 나오는 거 3하고 1이 있죠. 따라서 이거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이 됩니다.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3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거 아까 이거는 세로였잖아요. 이게 세로였으니까 여기 있는 x 플러스 3은 이제 가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면 가로의 길이인 이 부분이 x 플러스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b의 넓이인 우리가 gx 구했었죠. gx 넓이가 아까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었으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곱해서 6 더해서 5니까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가로의 길이인 이 길이가 x 플러스 3인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2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C에서 본다면 방금 구한 x 플러스 2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C 직사각형에서도 세로의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C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문제에서 주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나온 값이 C의 넓이인 x의 세제곱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10이다 라고 놓고 개수 비교해서 b의 값과 c의 값을 구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세로의 길이인 x 플러스 2가 c 넓이인 hx의 인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x값인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로의 길이를요. 그럼 같이 한번 여기 밑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12가 되고요.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x 플러스 2가 인수니까 우리가 h 마이너스 2의 값이 0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립제법 해보겠습니다. 1, 8, 18, 12를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1 내려오니까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니까 6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더하니까 6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0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hx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x 플러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는 세로고요. 이 값이 가로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는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b의 값은 6이다. c의 값은 6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아까 a 값 구했잖아요. 3이라고 구했죠? 3 플러스 6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15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항식 단원 문항 분석 시간이었습니다.